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네, 신수용입니다. 신수용의 뉴스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네. 추워졌습니다. 네, 추워졌습니다. 예, 어제 서울 구로 궁동의 네. 연세중앙 침례교회에서 네. 성탄트리 행사가 있었습니다. 점등식이 있었네요. 예, 어제 오후에 올라가서 생방송도 하고 네. 또 현장 취재도 하고 그랬는데 야, 성탄트리에서 느껴지는 그 뭔가 모르게 좀 기뻐야 되겠다. 예, 남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좀 기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오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많습니다. 예, 우리 성탄트리와 함께 좀 기쁜 마음을 좀 가지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워졌으니까 건강에 더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산 넘어 산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신수용의 뉴스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25일 날 그러니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남았죠. 뭐 일주일도 안 남았네. 꼭 일주일 남았어요. 아, 그런가? 네, 월요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큰 파도가 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좀 살펴볼 건데 판결문 요약까지 또 하셨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가? 제가 볼 때는 개전에 정이 없어. 그러니까 반성이 없다 그런 얘기죠. 뭐 그런 얘기. 그다음에 왜 산 넘어 산인가에 대한 자세한 얘기도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그로부터 또 4일 후에는 또 대북 송금. 위증도 힘든 거지만 대북 송금도 또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재 여론조사,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는 어떤가? 그거 나와 있죠? 네, 오늘 나왔죠. 리얼미터에서. 그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15일 날 이제 공직선거법, 생각보다 우리는 벌금형이 좀 세게 나올라나 그랬는데 생각보다 판결이 크게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니 이제 합당했고 원래 이 주심 재판장이 한성진 부장판사인데 서울중앙지법 34부 이분은 본래 우리법연구소 진보 쪽입니다. 김정수. 그렇죠. 그게 좀 걱정했잖아요. 그러나 판결만큼은 전혀 개입을 안 시키는 그런 분이에요. 아, 판사들이 그래야 돼요. 정확하게. 옛날에 그 유창훈 부장판사하고는 좀 대비가 되죠. 우리 대전고 출신. 그런데 정말 당초 우리나 법조계의 주요 인사들은 벌금 한 500에서 600? 센 사람들은 그리고 뭐 윤상현이나 민주당 쪽 사람들은 벌금 한 70, 80만 원, 80만 원. 아니, 제가 아는 변호사도 그제 갔더니 80만 원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그 이제 그런 있다가 양형이 그렇게 정해진 거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이분이 그날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공직선거법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공직선거법의 특혜 요점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대장동 개발의 핵심 간부였던 김문기라는 개발 1처장, 그 위는 유동규입니다. 그다음에 개발공사 사장이 있고 유동규 본부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김문기 이제 간부인 셈이죠. 이분을 모른다. 어디서 나왔느냐? 2021년도 12월 달 방송이나 그때 이제 꼭 3월 선거를 한 석 달 정도 앞두고 4개 정도 되는 언론들 방송을 포함해서 인터뷰에서 나 그 사람 하위직이라서 나는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뭘 가지고 보여줬느냐. 아니, 모른다고 하면 무죄인가요? 모른다고 하면? 왜냐하면 사람의 인지라는 건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 오늘 뭐 했는지 아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 생각이 날 수도 오늘 저는 생각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뭐 속인다고 할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나는 모른다. 지시한 적 없다. 그러니까 법의 그 어떤 허점이라 그럴까? 네, 예. 모른다 그런 건데 뭐 머리를 깨보지 않는 잘 모르겠죠. 네. 아는지 아는지. 그게 하나 있었고. 머리를 깨서 볼 수만 있다. 글쎄 말입니다. 그거 하나 하고 예.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2018년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 선거 때 새누리당에서는 차명진이가 나왔고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 바른당에서는 김영환이라고 충북도지사 하신 분이 나왔어요. 경기도지사 후보로. 여기서 두 사람이 그 질문을 이재명 도지사 후보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 2002년도 KBS 최철호 PD가 만드는 PD 수첩에서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인 것처럼 최철호 PD하고 짜고 하지 않았느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벌금 300만 원을 받지 않았냐 하니까 그렇죠. 예. 모함입니다. 나는 그런 적은 없는데 모함 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선관위로부터 고발이 됐지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에 수사를 해서 넘긴 겁니다. 그래서 그해 2018년도 12월쯤에 돼서 재판이 열렸어요. 근데 재판 중에 이제 곧 선고를 구형이 나오고 그다음에 선고를 해야 될 시점에 이분이 당시에 김진성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답변을 위증해 달라고 그렇죠. 부탁한 그 당시에 라이벌했던 경남 김병량이라고 하는 성남시장 수행비서였어요. 이분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그때 이러이러지 않냐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캠프에 나가 있어서 그런 말을 했는지 난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고 말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모르는 일인데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하니까 그래서 재판이 있는데 가서 그때 이러이러한 사실을 들었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거기다 뭐냐면 진실되게 말해주면 않겠냐.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또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써놓은 변론문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대로 말해달라 한 것이 위증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그 위증교사 지금 완결 짓기 전에 제가 뭐를 질문하고 싶으냐면 자 지금 그 징역 1년 집행유예가 2년이 지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1심 선고인데 만약에 이게 3심까지 결정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좀 많이 들어왔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 뭐냐면 이제 우리는 3심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1심 지법 지원에서 주로 하죠. 그다음에 2심이 항소심이라고 그래요.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하는 겁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 고법도 있지만 천안지원이나 홍성지원에서 온 항소심은 대전 지법 항소부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수원 지법에서 하고 있었던 거였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이 내용을 그 당시에 대법원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그렇죠. 얼굴을 맞았는데 이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법리 적용을 죄명이나 그리고 또 뭐 물건을 훔쳤는데 또 그거를 갖다가 무슨 폭행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럼 절도죄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법률을 법죄 혐의를 제대로 적용했느냐? 이렇게 하는 그걸 다뤄보는 법률심입니다. 거기서 뭐 이건 옳고 저건 그러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법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법은 1심 판결에 특별한 하자가 새로운 상황이 생겼다. 뭐 증인이 누가 나타나서 그때 뭘 봤다든지 뭐 물증을 가지고 와서 이게 그때 뭐라든지 해서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고법에서는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7, 80%는 허다합니다. 그러면은 기각이 된 상태에서 상고를 대법원이 하겠죠. 대법원은 아까 얘기대로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률을 제대로 적용했느냐, 죄를 적용했냐만 보기 때문에 이번 1심이 거의
거의 뒤집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네. 민주당이 저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까 지금 저 말씀 진행 중에 했던 것이 그래서 김진성 씨한테 그 부분을 위증을 교사했다 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네. 김진성 씨는 이 사실을 저 위증했습니다. 왜 했느냐? 이재명 대표가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저 위증을 했습니다라고 자백을 한 상태예요. 그렇죠. 자백을 했고 이재명 씨는 저는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라고만 얘기한 겁니다. 위증 교사를 한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이게 25일 날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궁금하면 그러면 검찰 구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판결을 내달라고 법원에다가 요청을 했어? 이재명 씨한테는 이재명 피고인한테는 3년을 구형을 했고요. 징역 3년. 징역 3년. 네. 그리고 저 김진성 씨한테는 징역 10월을 구형을 했던 겁니다. 네, 그 위증을 부탁을 한 거니까 거기에. 그리고 위증인 예. 시청자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증은 교사한 사람 이렇게 해라. 살인을 한 사람보다도 살인을 교사한 사람이 더 그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제가 착각을 했는데 위증만 그렇습니다. 교사가 위증만 이거 뭐냐? 예. 이건 국가 범죄예요. 왜 국가 그렇죠. 범죄인 줄 예. 아세요? 법관을 국가를 본다면 법관을 희롱하거나 법관을 속이려 했기 때문에 법이 아주 엄하게 다릅니다. 그렇죠. 이 부분만큼은. 그래서 여러분도 아셔야 될 부분들이 절대로 누구한테 거짓말로 이렇게 말해달라 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았지만 다 엄벌에 처해졌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공직선거법에서 김문기 모른다. 네. 그다음에 백현동에 백현동에 그 개발한 게 있었거든요. 네. 거기가 처음에 상업지역에서 뭘로 하냐면 준 거주 지역으로 상종량 4단계가 있거든요. 마지막 네. 단계는 주거 지역이라 제일 네. 높은 거예요. 이거면 돈이 평당 80만 원 하는 것이 여기 가면 한 8천만 원까지도 가요. 8천만 원? 예. 이렇게 뜁니다. 아니 몇 배입니까? 준거 지역이기 때문에 예.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 생겨서 뒤집음.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소리를 죄송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 상종량에서 특혜를 줬다. 그래서 단군 이래 최고의 많은 수익을 남겼다라고 이재명 씨가 그때 이 윤석열 대선 후보 때 이걸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네. 자기가 이렇게 돈을 벌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개발업자가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특혜를 준 거예요. 엄청나게 벌었죠. 이 백현동에 가보면은 산을 말입니다. 네. 직각으로 산을 막 잘라서 이걸 허가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네. 이거를 준 거주 지역으로 돌려서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고 그다음에 아까 김진성 씨 했었던 부분은 25일인데 네. 이 25일의 경우가 만약에 징역 지금 3년을 구형했지만 여기서 징역형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이제 정말 어려워집니다. 공직선거법이 지금 7개 사건에 4개 재판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중에서 2개가 이렇게 유죄가 확정이 되면 벌금형도 아니고 유죄가 확정이 되면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거기에 해당된 징역형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네. 집행유예가 봤던 뭔데 벌금형에는 피선거권 박탈이 5년이에요. 5년이 네, 있으면 네. 다시 선거를 출마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이건 네. 10년입니다. 아. 10년이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60세입니다. 네. 저 64년생인데 60세거든요. 네. 집의 나이는 61죠. 네. 그런데 61나 2에 그 당시 선거가 그날 딱 그 해에 있다면 모를까 2, 3년 후에 있게 됐네. 63, 4세에 출마를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네. 한동훈 대표보다도 무려 지금
6살, 7살이 많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아까 엊그제 15일 날 내렸던 공직선거법에는 434억. 네.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때 저 중앙선관위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보전해준다는 나 이만큼 썼다. 그렇죠. 이만큼 썼다. 그러니 그렇게 신고를 하면 예, 약 30% 이상 얻게 되면은 보전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100% 보전을 받았어요. 네, 340억, 그렇죠. 3억, 4억을. 그렇기 때문에 434억을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된 상황이고 예, 예. 또 하나는 사흘 후가 있습니다. 물론 사일 후가 있지만 그 먼저 것이 이것 전에 네. 뭐가 있냐면은 이재명 대표를 지금 곤란스럽게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법인카드입니다. 아, 예, 예. 법인카드가 김혜경 여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때 경선 후보로 이제 윤곽이 잡혔을 때 전직 국회의장 부인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 부인들과 식사를 합니다. 네. 뭘로?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법인카드를 가지고 해요. 네. 그거 카드 해서 10만 4천 원을 mov니다. 액수는 이제 보기에 따라서 이제 형이 너무 크지 않냐라고 하길지 모르지만 이거는 뭐냐? 네. 이거는 법인카드라고 하는 국가 돈을 선거에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형이 큰 거지요. 아, 예. 150만 원을 물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검찰이 조작이다 그러니까 다시 쏙 민주당은 들어갔습니다만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수원지검에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그간 쓴 용도로 법인카드를 쓴 내용과 네. 김혜경 여사가 샴푸를 샀느니 밀제 뭐를 샀느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연어를 샀느니 이런 거. 이 내용이 현재로서는 약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로 보인다라고 해서 엄청나네. 이거는 이제 예. 검찰 쪽에서 추정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내용은 상당히 국고로 전부 환수해야 될 돈이고 나라 돈을 이렇게 혈세를 낭비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다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검찰의 얘기입니다. 네. 이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이 29일 날 오전에 열립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미 10년 구형이 나왔잖아요. 네, 9년 6월이 구형이구나. 나왔죠. 1심이 예. 나오니까 예. 그리고 1심이 나왔고 그다음에 3억 6천만 원의 벌금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항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기소를 해서 재판에 붙였어요. 그 이재명 대표는 현재 1심을 이것과 관련해서 1심을 하고 있고 네. 이화영 씨는 1년에 1심에서 9년 6월 네. 그다음에 3억 6천만 원의 그 과태료 벌금을 받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항소를 하니까 이제 항소에서 뭐가 나왔냐면 저번에 우리가 언뜻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나왔지요. 이해찬 대표한테 돈을 줬고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 아시죠? 네. 돈을 줬고 그다음에 김용이라는 사람이 와서 돈을 가져갔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심에서 지금 2심에 항소를 해서 자기들이 지금 내놓은 것이 뭐냐면은 검찰은 9년 6월 받은 그 이화영한테 네. 1심 구형량하고 똑같이 15년을 구형해달라. 그렇죠. 처벌해달라라고 형을 구했고 항소심에서 그렇게 한 상태고 그리고 나서 이제 29일 날 그거에 대해서 선고를 하고 또 검찰은 또 이 상황에 대해서 수사를 다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러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새롭게 지금 추가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추가 기소한 제목은 뭐냐면 제3자 뇌물이에요. 내가 도와줘서 내가 돈을 안 받고 3자가 이익을 받았다. 뇌물을 받았다. 그 3자는 누구냐? 북한입니다. 북한이 이익을 받았다 이겁니다. 왜냐? 이번에 이제 확인된 것이 뭐냐면 500만 달러를 스마트팜 사업 때문에 500만 원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북한으로 초청해서
의전을 해달라 해서 500만 원을 그럼 북한에서 달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문재인보다도 더 열렬히 환영을 하겠다, 평양을. 그래서 이거를 저 필리핀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깎습니다. 300만 원만 하자. 300만 달러만 하자. 그래서 300만 달러를 준 거예요. 그래서 800만 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아셔야 될 것이 이거 있어요. 지금까지 뭘 가지고 나왔느냐. 네. 이화영 재판부에서 돈 준 적이 없다. 북한의 간첩 공작원이라고 우리말 하면 간첩이고 북한에서는 공작원인데 리호남이라고 있습니다. 네. 리호남을 통해서 돈을 줬다고 300만 달러를 줬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아시아 태평양 회의가 그때 필리핀에서 있었는데 필리핀 마닐라에서 있을 때 전부 다 북한의 뭐 송명철이니 뭐 누구랑이 다 A 호텔에서 묵었다 했었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은 다 짝이라서 한 건이 물려다니는데 이 자리에 리오남이 오지 않았다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돈 준 적이 없다고 우겼는데 김성태와 또 쌍방울 그룹에서 돈을 전달해서 좀 처벌을 받은 방용철이라고 하는 부회장이 있습니다. 방용철 부회장이 맞습니다. 리오남은 A 호텔에는 안 갔습니다. 이건 별도로 와서 필리핀에 와서 다른 마닐라의 다른 호텔에 묵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태 회장도 여기는 안 가고 이 리오남 있는 데 가서 제가 안내해 줬습니다. 안내해서 줬는데 시청자 여러분 재밌죠? 왜냐하면 거기 갔는데 리오남이 방을 하나 쓰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김성태 회장님을 안내해 주고 저는 다른 의전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랑은 야 300만 달러는 우리가 따라서 10,000달러면 얼마입니까? 예? 우리가 말하면 450억 정도 되는 돈을 현금으로 줬다는데 네. 이거를 그 사람이 뭐 가방을 준비해 왔냐 아니면 뭘 뭐 보자기에서 싸서 줬느냐 이 판사들이 아주 큰 거는 보려면 작은 것부터 파고 들어갑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때 구두 색깔 뭐 이런 걸 물어보듯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싸서 줬다는 얘기냐 하니까 네 이겁니다. 마닐라 공항에서 김성태 회장이 조니워카를 샀는데 조니워카 블랙은 최고급인데 블랙을 좀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블랙을 주니까 거기에 그 조니워카와 딸려 나온 이 선물이 하나가 있었다. 네. 백이었다. 가죽백. 밤색 가죽백이었는데 그 백에다가 300만 달러를 이제 리오남도 돈을 받아갈 자루 같은 걸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빼내고 거기다 담아서 줬습니다. 그래서 뚝 떨어진 거 이게 똑 떨어졌어요. 이건 규명 해명이 다 됐습니다. 근데 자꾸 뭐 아니다 뭐 이재명이는 뭐 우리가 대북 송금에 나는 뭐 모른다. 그 일은 부지사 누굽니까 이화영이가 다 알아서 했지 나는 잘 모릅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다시 또 내놨어요. 무슨 얘기를 내놨냐. 그렇다면 네가 이런 sa실을 보고 안 받고 저쪽에서는 보고 받았다고 그랬다가 다시 뒤집거든요. 이화영이가 뒤집습니다. 2019년도 7월 19일 날 마닐라에서 만나가지고 전화 통화를 했고 바꿔주기도 했다. 그랬더니 네가 이렇게 해라 잘해라. 돈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뭐까지 다 했습니다. 했다가 변호사를 바꾸고 김영태 변호사로 바꾼 뒤에 싹 뒤집어서 김성태가 자기를 너 안 오면 이러고 깐다 자꾸 해서 자기가 그렇게 거짓 걸 한 겁니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있거든요. 네. 이것이 이번에 판결이 나와요. 그래서 이재명에 다가오고 있는 그 큰 파고 네. 산 넘어 산이죠. 그러네. 김혜경 씨, 네. 그다음에 김혜경 씨 그 공직선거법 법화 유용 문제, 그다음에 또 이번에 1년을 받고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이 공직선거법 김문기 네. 또 누굽니까? 백현동에 뭐 국토부에서 뭐 압력받았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26일 날 정말 위증 문제, 위증 교사한 문제, 네. 위증 교사한 문제는
저 오늘 우리 신문을 보면 여기 다 위중교사 문제가 저걸로 잡혔어요.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재판이 관련돼서 그제 재판도 도표가 있고요. 또 이 이게 마닐라 갔었던 사진입니다. 여기 마닐라에서 김문기, 유동 그 사진 한번 잠깐 좀 볼까요, 그럼? 또 거기 밑에 보면 이재명이가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화를 불렀지요. 대통령 선거가 나오니까 네. 너 경기도지사 내놔라 하니까 아닙니다 하고 내놓기 전에 경기도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이게 판넬까지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예, 이재명 판결문 받은 거 있잖아요. 예, 그겁니다. 근데 이거 보십시오. 이 화면도 상당히 깨끗하군요. 가죠. 예, 또 그 밑에 것도 또 있죠. 이거 재판 받는 날 거. 이것이 있고 김민석 씨가 지금 울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울고 있죠. 네. 그러네요. 네, 그 밑에 내려보면 그날 판결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저걸 넣어주면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 이날 재판 끝나고 나서 거기 지지자들 또 국회의원들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뭐 강준현 의원도 있고 또 많죠. 누굽니까? 여기에 보면은 박찬대 의원도 있고 얼굴을 조금 이렇게 좀 이거 국회의원 아닌 사람들은 국회의원 아닌 사람 이건 다 국회의원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을 왜 가렸지? 아닙니다. 뭐 하여튼 뭐 그때 위에서 찍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알겠습니다. 여기 이게 요 장면 얘기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스운 이게 법적인 어떤 허점이라고 보는데 이걸 이제 캡처했다 그래가지고 해서 지금 문제를 삼았잖아요. 네. 이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캡처했다는 것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날 지금 이재명 씨는 골프는 안 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분들 얘기로는 김문기 씨가 생전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자기 딸한테 어제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였어요. 딸한테 보내준 동영상이 15초짜리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게 그 15초짜리 동영상에 거기에 보면 나 오늘 시장님하고 골프 쳤다. 얼굴을 많이 탔다. 그렇게 하고 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골프 쳤다고 해서 검찰은 보고 수사를 했는데 이재명이는 골프 안 쳤다. 나는 골프 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동규 씨나 누구랑이 모두가 골프 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짓말 한 거죠. 네, 그다음에 백현동 문제가 또 있어요. 백현동 문제가 그다음 이제 내리면 백현동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2021년도 10월 달에 경기도 성남시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그렇죠. 여기서 백현동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우리는 안 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국토부에서 압력을 넣습니다. 이거 안 하게 되면 국토부 압력당하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게 한 겁니다 했는데 당시 성남시청 공무원들 모두 아니 우리 그런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저 누구야 국토부 우리는 왜 지방자치단체 일을 우리가 왜 해라 압력 넣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모두 없다고 하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이제 말을 조금 바꿨어요. 압박으로 느꼈다. 그렇게 이제 말이 바꿔졌죠. 근데 여기서 내용들이 뭐냐. 이 공무원들이 한결같이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국장, 과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진급시킨 사람들이 그건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저게 된 거예요. 이 백현동 사건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 하면 이재용 떠오르듯이 이 대장동에는 김문기, 이 백현동에는 김인섭이라고 징역 5년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정말 자기 그 사람이 이게 다 해낸 거예요. 근데 이걸 사진을 제가 있을 텐데 저기다 안 올렸군요. 근데 보면 산을 90도로 깎아서 계단 만들어서 아파트를 세웁니다.
그래?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동양에서는 저는 처음 보는데 그런 것이 위증 참 공직선거법의 이런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됐던 건데 딸이 보내준 15초짜리 동영상 네. 그것이 결정적인 거네.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보면은 김진성 씨한테 내려다 보면 김진성 씨한테 이게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을까 싶어서 전화를 했다. 복잡한 게 아니고 어차피 김병량 시장도 다 돌아가셨고 하니까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김진성 씨가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판결문이 있으니 보내줄게. 그래 판결문대로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위중교사가 되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건 위중교사를 뭐 내용이 했나 안 했나를 따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주요 어떤 사람한테 전화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자체가 굉장한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잘 몰라. 우리가 짜고 시골 동네에서 그때 이랬으니 말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랬던 내용이 한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29일 날 대북 송금 문제가 있는데 확정이 그대로 되면 2심에서까지 나오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죠. 이제 정치적으로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제 그 김건희 또 특검이 또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 문제가 그게 재판 다음 날 있나요? 아닙니다. 김건희 특검 문제는 이겁니다. 김건희 특검 문제는 이제 본래 14개 가지고 특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8표 지금 꼭 8표가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야당이 192표인데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통과하려면은 300명 중에 3분의 2는 200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92표기 때문에 192표 중에서 8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194표까지 갔어요. 2명이 나갔죠. 뭐 알지 않습니까? 누군지? 이렇게 해서 2사람이 거기로 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심상치 않다 해서 이제 이 민주당에서 14개 특검을 하겠다는 것 중에서 확 줄였습니다. 2가지만. 왜냐면 도이치모터스 문제와 명태균 문제 두 가지만 하겠다. 특검을 줄였습니다. 줄여서 다시 의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14일 날 통과는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퇴장을 한 상태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번 주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추경호 원내대표가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거부를 해서 오면 다시 국회로 옵니다. 그러면 재의결을 한다 그러거든요. 거기서 200석이 안 나오면은 자동 폐기가 되는 겁니다. 여태 그렇게 해온 거예요. 노란봉투법인이. 그래서 28일 날 다음 주에 이 재의결에 들어간다. 이렇게 자, 그리고 보면 됩니다. 정치권은 이 상황 전체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고 또 국민들 정서는 어떤지 한번 좀 조사됐나요? 국민들은 어찌 됐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그다음에 명태균, 김영선 여기에 대한 의혹이 지금 많고요. 그렇죠. 예,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어떻게 가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건 지금 특검은 안 된다. 청와대 내에 특별감찰관이라고 해서 여야가 3명을 놓도록 돼 있어요. 특별감찰관. 박근혜 대통령 때도 있었습니다. 이석태 그리고 있었는데 3명을 추천해서 우리는 특별감찰관이 가족 관리를 하도록 하자 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특검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가 파장이 커요. 이제 뉴스에서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금 그 독일에 가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만나서 회동을 했지요. 김부겸 씨도 움직이지요. 이러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데 현재 박용진 이제 비명계 박용진과 김부겸과 또 초일회라고 그래가지고 비명계 모임들 여기 뭐 송갑석이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다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 친문계입니다. 문재인계예요. 문재인계인데 이분들은 현재 촛불 집회는 참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내려보면 촛불 집회, 토요일 날 촛불 집회하는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내려보면 이게 촛불 집회가 있죠.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아주 강경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무도하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리고 잘못된 건 끌어내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표현까지 해서 탄핵 의지를 불살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와의 실랑이가 좀 있었고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가 상당히 온건 합리주의자인데 이날 정치 검찰이 조작에 정치 판사가 놀아났다. 이렇게 표현해서 사법부가 상당히 흥분을 하고 있죠. 국힘당은 법이 살아있다. 국힘은 일단은 이거를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코너에 몰렸던 대야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야당 공격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이재명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됐느냐. 뭐 묻은 개를 지금 탓해 왔지 않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 좀 알려주시죠. 가져왔는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여기 나오나요? 네, 밑에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이겁니다. 이게 이건데 이거 밑에 이게 이거예요. 바로 이건데 지난주의 조사보다 여기 이제 있는데 지난주 조사에 그 윤 대통령 지지가 10%에서 이제 벗어나서 23%로 그래요? 조금 1.4포인트가 올랐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500명을 했군요. 2,505명을 했는데 신뢰 수준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0 표본 오차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오늘 뭐 많은 데가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10%대를 계속 지난주에 유지했던 우리 충청권, 그 다음에 서울, 경인 여기가 모두 20%로 올랐어요. 부정평가는 조금 내렸습니다만은 아직도 전체적인 부정평가는 현재까지 약 몇 퍼센트입니까? 전체로 따지면 인지맥진 해가지고 부정평가는 이 73%입니다. 73%인데 여전히 부정적인 게 많네요. 우리가 사는 충청도 한번 볼까요? 충청도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한번 볼게요. 충청도에서는 지난주보다도 5.1%가 올라서 5.2%가 올라서 23.6%로 올랐습니다. 근데 부정평가가 74.4%. 의외입니다. 대전, 세종, 충청권이. 호남, 대전은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백제권이나 상황이. 근데 이거는 그렇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한 한국갤럽에는 3일 전에 조사에서는 호남 다음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부정평가가 80%에 육박할 정도로 호남이하고 똑같습니다. 호남이 지지율이 5%인데 충청은 17%로 두 번째로 낮습니다. 그 정도 충청도에서 많이 분노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어디냐면은 명태균 사건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해명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뭐 MBC하고 JTBC에서 계속 터뜨리던데 이제 창원 산단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절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윤석열,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유한했습니까? 아닙니다. 5년이면 끝납니다. 5년 동안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국민들에게 오히려 더 다가가서 묻고 이거 도와주세요가 돼야 되거든요. 저 모릅니다. 도와주세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 아쉽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정말 나서서 국민이 지금 얼마나 원통한 배춧값은 좀 내렸다가 하지만은
가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내렸어요? 지금 공실률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산업단지가 나성동만 살아 있어. 산업단지가 텅텅 예. 비어 있고요. 예. 서민들이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이거 금투세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닥쳐 있고 의료 그 대란이 지금 저렇게 시끄러운 상태에다가 건설업계가 다 죽었어요. 네. 9만 6천 몇 개가 지금 이미 문을 닫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살리고 있는데 우리 월드컵 경기장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경기장 지키려고 했는데 4번이 유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사 업체가 없어요. 안 하겠다 나. 예, 전부 안 하겠다는 거다. 수지도 안 맞는 그 적자나는 걸 뭐를 짓습니까 해서 결국은 다른 대체 운동장을 쓴다는 겁니다. 조치원 운동장을 쓰거나 한다는 정도로 이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왜 모를까요? 왜 모르고 지금 왜 이러는지 정말 많이 답답해요. 특히 우리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는 다른 거는 모르지만은 민생 문제만큼은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라기보다 또 뭐라고 하죠? 이재명 무슨 혐의자? 피고인이라고 그랬죠. 피고인. 네, 형사 피고인. 워낙 그 여러 건이 있다 보니까 이제 11일 중에 큰 게 4건 있고. 근데 재밌는 거 한마디만 할게요. 네. 재밌는 것이 네.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이 지난 7일 날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14일 날 김혜경 여사 법화유용. 네. 하여튼 사모님들 사랑하기는 감싸기는 최고입니다. 우리 안에는 순진한 면이 있다고 하는 윤석열 네. 대통령. 네. 또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150만 원 받고 나온 건 나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내가 이렇게 희생양이 됐다느니 혜경아 사랑한다. 이게 지금 할 얘기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혜경 이재명 대표 국민 여러분 제 아내가 150만 원 받았습니다. 사법부에서 이렇게 결정했다면 따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 혜경이는 참 너무 잘못했어. 너무 그런 사람 아닌데 이랬어. 우리 김건희는 이런 여자가 아닌데 이랬어. 전부 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이 화나 있죠. 세상은 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모든 것이 투명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로 어떤 형태로 자꾸 이렇게 덮는다고 해서 덮어지지 않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예. 자, 오늘 이재명에 대한 그 산 넘어 산 네. 우리 신수영의 뉴스 레이더에서 살펴봤습니다. 아주 취재를 잘해왔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